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를 통한 한중 간 민간 교류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반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을 웃돌면서 한미 관계와 미중 간의 외교 안보 상황이 하늘길 여객 수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올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에서 중국행 비행기를 탄 여객 수는 40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4%나 급감했습니다. 중국행 여객 수요가 심각한 수준의 정체를 보이자 결국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편 조정에까지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매일 운항 중인 김포에서 베이징 노선을 오는 8월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아시아나도 같은 노선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주 2, 3회 운항하는 인천에서 시안, 인천에서 선전 노선도 조만간 중단할 방침입니다. 반면 올 4월에서 5월 한국에서 미국을 찾는 여객 수는 42만 명으로 이미 팬데믹 이전인 4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항공사들은 돈이 되는 미국 노선 운항 편수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항공사들의 중국 노선 축소에 대해 중국 관영지들이 노골적인 불쾌감까지 드러냈습니다. 둥샹룽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를 통해 탑승객 감소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항공 노선을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라며 한국 항공사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하지만 그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이지 않은 여행지가 됐으며 한국 상품의 인기도 떨어졌다. 앞으로 한국 면세점이나 한국 관광지에서 중국인들을 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며 중국인들 역시 한국에 대한 발길을 끊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노선의 사람이 줄어든 원인은 분명 중국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오죽하면 찾지 않을까 자아성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인들이 중국을 찾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중국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늦은 지난 3월 15일부터 관광 비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올해 초 태국, 인도네시아 등 60여 개국의 단체 여행을 허용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요 미국의 동맹국들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자국민 해외 단체 여행 허용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당연히 중국을 찾지 않았고 여행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중 공급망 갈등으로 한중 간 협력이 크게 위축된 데다가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호감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민간 항공사가 노선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모두 이익과 관련된 일인데 돈이 안 되는 노선을 줄여 여행객이 많은 노선에 항공편을 증설하는 것은 민간 항공사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지금 그 중간에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회복이 늦어지자 한국 공항과 항공사들을 이용하는 환승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천국제공항이나 한국 민간 항공사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으로 가려던 관광객들의 발길을 자꾸 막는 것은 중국이 자초한 일입니다. 결정적인 사례가 백두산 사진 촬영 주의보까지 낳은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입니다. 중국은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반간첩법 개정안이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주중 한국 대사관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안전 공지를 올리면서 한국과는 다른 제도, 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중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중 한국 대사관은 이제는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까지도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기밀 관련 부처 등에 대한 촬영마저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중국에 오는 특파원이나 기업 주재원, 심지어 관광객들에게도 사진 촬영을 주의하라는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인데요. 특히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백두산 관광지는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이라 이곳에서 무심코 사진기를 들었다가 중국의 반간첩법에 저촉이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놓은 반간첩법의 핵심은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국가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 간첩 조직에 의지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행위 등이 간첩법에 저촉되었다고 했다면 이제는 국가 안보 등 핵심 개념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리지 않아 중국 당국이 자의로 법을 집행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벌한 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을 돈 내고 관광하고 방문하고 싶은 사람은 한국뿐 아니라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중 간 갈등이 심해지고 중국편 항공 수요가 줄면서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봉을 2배나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중국으로 갔던 한국 조종사들이 지금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17년 중국 매체의 보도를 보면 대한항공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조종사들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중국 항공사들은 급격히 사세를 불리며 한국 조종사들을 대거 스카우트해갔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받던 연봉보다 2배가량 높은 연봉에다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에 중국 항공사로 이직했던 한국 조종사들은 현재 중국 항공사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던 연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절반을 감내하든지 퇴사하라. 사실상 퇴직 강요를 받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는 물론 여행, 항공업계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얘긴데요. 하지만 떠났던 조종사들은 한국으로 컴백을 해도 한국에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 항공사들은 현재 조종사를 새로 뽑을 만큼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연봉은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사실 돈 때문에 중국에 협력한 외국인들의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 끝이 항상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내민 검은 돈에 넘어가 대만 침공을 돕는 미국, 영국, 독일의 조종사들의 소식은 언제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은 현재 조종사가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현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군인들에게 연간 5만 달러, 우리 돈 약 6,500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에어포스 타임스는 미 공군 조종사의 최초 10년 복무 기간 중 8에서 9년 차에 현역 연장 계약을 맺을 경우 이러한 보너스를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은 조종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미 공군 조종사는 약 2만 1,000명이 필요한데 이 중 1,900여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국과 독일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퇴역 조종사들이 중국 공군과 해군의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일에 거액을 받고 전문 지식을 팔고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방 조종사들이 중국군에 넘어가는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중국은 서방 조종사들이 중국을 돕는 대가로 약 27만 달러, 우리 돈 3억 5천만 원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어 돈에 넘어가는 조종사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의 근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10월 호주에서 전직 미국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 데니얼 듀건은 호주 연방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듀건에게는 불법 방위사업 수출과 돈 세탁, 무기 수출 통제법 위반, 무기 규제, 국제거래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그가 돈을 받고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항공모함 착륙 훈련 등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외국군을 훈련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듀건은 허가 없이 중국군의 미 해군 항공 관련 장비 작동법과 항공모함 착륙 방법 등 각종 전술 지침 등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또 그는 중국군을 훈련하기 위해 남아공 비행학교로 미국 훈련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듀건은 중국군 훈련으로 1회 9,500달러에서 9,900달러씩 총 12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불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중국 국적자와 직접 협의를 진행했고 2012년 9월에 보낸 한 이메일에는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여생도 보장받게 되길 바란다고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군 전문 지식을 파는 대신 돈으로 자신과 자녀들의 여생도 보장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중국에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자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체포였습니다. 한편 중국 일부 관영 매체들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경고했지만 관광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돌아온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명동이 들썩였고 벌써부터 상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행 항공편을 줄이는 것에 대해 불쾌해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중국이 왜 매력 없는 나라가 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